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진표 YG멘토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로 모셨는데요. 네. 얼마 전 수능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전공과 대학을 정해서 진학을 하는 시점인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 대학 말고 외국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 네네. 이런 참신한 길이 있다고요? 네네. 오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더니 댓글에 뭐 관심들 표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오늘은 좀 송도 대학 특집을 한번 그러니까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뭐 좋은 대학을 나와도 특별히 뭐 취직이 보장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더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해보시는 분이 좀 늘었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최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실제로 결과가 최근에 좋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졸업생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못 보내셨을 텐데 꽤 결과가 좋으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네. 최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편에 다룰 내용은 한국에 있는 외국 대학. 네네. 이거를 이제 한정을 좀 짓기로 하고요. 네네. 자, 그러면 요 대학들은 일단 다 송도에만 있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 송도라는 도시가 잘 아시겠지만 약간 기획 도시잖아요. 그죠. 기획 도시인데 송도라는 도시를 이제 국제 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다음에 교육부, 인천광역시가 국제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여기에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네요. 그래도 잘 아시겠지만 연대가 어디로 갔습니까? 송도로 갔죠. 국립인천대도 송도로 가 있죠,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명문대학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외국 대학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생각을 하셨는지 재밌는 발상을 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발상을 했냐면 약간 레고 블록처럼 해외에 있는 명문대학 중에 괜찮은 과들만 여기 딱 모아놔서 캠퍼스를 하나 만들자. 각 대학에 모든 과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좀 유명한 과들만 좀 모아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지금 4개 대학이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2012년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네네. 일단 4개 대학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네. 어떤 대학이 있는지부터 먼저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온 대학이 뉴욕 주립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뉴욕 안에만 64개 캠퍼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브룩 캠퍼스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뉴욕 주립대학인데 패션 쪽에서는 세계적인 그런 명문대학이 FIT라는 맨하탄에 있는 그런 예. 대학이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들어왔습니다. 어. 그 2개 캠퍼스, 스토니브룩 캠퍼스와 FIT 이 두 학교를 합쳐서 한국 뉴욕 주립대학이라고 우리가 현재 부르고 있는 거죠. 네. 그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이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저기 네. 미국 헌법의 기초를 그렇죠. 만든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을 기려서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결국 대학은 버지니아에 있는 가장 큰 주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생소한데 유럽에서 좀 잘 알려져 있는 벨기에의 겐트 대학이라는 대학이 들어와 있고요. 벨기에 대학이 와 있네요. 네네. 생명공학 쪽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매년 평가는 달라지만 수의학 쪽에서는 세계 1등을 차지하는 세계 1등이요. 네네. 그런 이제 대학으로 네. 노벨상도 다수를 배출한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솔트레이크 시티에 있는 유타 대학, 유타 주립대. 네, 네. 그렇죠. 그 이렇게 4개 대학이 현재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별로 굉장히 각광받는 전공만 모아서 가져왔다고 네네네네. 말씀하셨는데 대학별로 어떤 전공을 좀 그렇죠. 그걸 한번 합니까? 알려드릴까요? 일단 뉴욕 주립대학에는 기술경영학, 컴퓨터과학, 기계공학, 응용수학 통계학 이런 게 들어와 있고, 좀 IT 기반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패션 디자인학, 패션 경영학 이런 이제 대학이 한국 뉴욕 주립대학 여기에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은 이제 국제 분쟁 이런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분쟁 분석 및 해결학, 경제, 경영, 회계, 재무, 국제, 그다음에 컴퓨터 게임 디자인학 그렇게 들어와 있고, 겐트 대학은 생명공학이 굉장히 유명해서 아예 뽑기를 또 학부로 뽑습니다. 3학년 올라갈 때 과를 이제 분자 생명공학, 환경공학, 식품공학 이렇게 나눠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타 주립대학은 심리학, 영화영상학, 도시계획학, 커뮤니케이션학, 환경건설공학 이런 과들이
나름 그래도 그 대학 안에서는 결과가 좋은 그런 과들로 구성해서 현재 송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받는 학생들이 송도에 있는 외국대학에 보통 진학을 하게 됩니까?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왜냐하면 뽑을 때 흔히 말하는 우리로 치면 입학사정관제 전형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좀 그 전의 모델 완전히 그냥 제약 없이 예. 아이들의 서류를 보고 뽑는 전형이라서 딱 부러지게 몇 등급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는 건 사실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일반고에서는 한 4, 5등급 정도에서는 이렇게 잘리는 것 같더라. 특목 자사에서는 5, 6까지 들어오더라. 다른 조건이 맞았을 때 예. 그러나 성적만으로 봤을 때는 거기에서도 들어오는 애들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 인기가 높아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만약에 그냥 3, 4등급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사실 수도권 대학 들어가기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 친구들한테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명문대학의 기회가.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학들 들어가려면 어떤 요건을 좀 맞춰야 입학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대학들의 특징은 본교하면 자꾸 분교 개념이 우린 떠오르잖아요. 분교라는 개념이 사실 없는 거죠. 거기에서는 홈 캠퍼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에 해당하는 본교.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경희대는 서울에도 있지만 영통에도 있는데 그건 분교가 아니라 그렇죠. 나뉘어 있는 거죠. 이원화라고. 예, 그렇죠. 이제 그런 캠퍼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들은 홈 캠퍼스 익스텐디드 캠퍼스라고 익스텐디드 연장된 그렇죠. 확장된 그런 캠퍼스라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학위를 수여하고 홈 캠퍼스에 교수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입학사정도 홈 캠퍼스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주로 보는 것이 학교 생활 기록, 학교에서 어떤 성적과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대학이니까 아무래도 성적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이 입학하는 거잖아요.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고 내 학교마다 좀 다른데 조건부 입학을 허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금 수능 끝나서 나 토플 없다. 그러면 일단 없이 들어오고 나중에 제출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들 자체 영어 시험을 봐도 인정을 하겠다. 점수가 없을 때 급하게 보는 이런 경우도 있어서 영어 성적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추천서라든가 선택적으로 내면 고려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요강들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외국 대학은 9월에 입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까? 이 대학들도? 2번 있어요. 9월 입학이 있고 봄 입학이 있고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중에 FIT는 그냥 가을만 연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봄 입학이 없는데 수능 끝나서 이 대학들이 정시 기간에 맞춰서 원서 마감을 하거든요. 고려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 4개 대학들의 마감 시간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우리 한국 뉴욕 주립대학은 1월 16일이 마감이고요. 그다음에 조지 메이슨 대학은 2월 1일, 겐트 대학은 2월 8일, 네. 유타 대학은 1월 18일 이렇게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다. 이런 대학도 어차피 회수 제한에 상관없으니까 되면 갈 수 있다. 도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친구들은 넣어놓고 한번 양쪽을 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2012년에 과정이 생겨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렇다면 지금쯤 졸업생이 누적 기준에서 몇 년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교육에서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대학들은 그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좀 약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한 애만 자꾸 뽑으려고 하고 졸업할 때 그만한 교육의 질을 담보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데 분석하고 또 듣고 실제로 본 경우는 네. 요 대학들이 입학할 때 성적으로만 얘기하면 뭐 4, 5등급 요 친구 애들이 들어갔었는데 네. 나올 때는 1, 2등급 애들이 흔히 말하는 스카이 애들이 쉽게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회사들과 뭐 기관에 척척 합격하는 걸 보면 야, 참 교육 잘 시키는 거 아닌가. 우리 대학들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좋은 회사, 연구기관, 영어를 다 잘하니까 국제기구, 기관 이런 데 취직을 하는 그런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수능 영어만 준비했던 친구들이 영어를 하는 과정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네. 당연히 이거에서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유학을 갔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디고 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뭐 깨우치게 되고 유창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는 거죠. 다만 오히려 속도는 좀 늦죠. 뭐냐면 일상생활은 한국이니까 그렇죠. 급격하지 않고 완화된 모습의 몰입 교육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계자분 얘기도 그렇고 제가 학생도 한번 만나봤었는데 1년 정도 하니까 문제없이 잘 되더라, 유창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교육 효과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취업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흔히 말하는 뭐 대기업 같은데 뭐 S그룹, L그룹 들어가고 하나 봐요. 네네, 그렇죠. 보니까 예를 들면 겐트 대학 같은 경우에 생명과학적으로 유명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프로젝트 자체를 대기업과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이런 데들과 어울려서 대기업들과 공동 연구나 인턴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좋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이 조금 비싸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등록금 비쌉니다. 네. 비싼 편에 해당할 수가 네. 있는 게 이제 뉴욕 대학인데 예. 1년에 23,550불 그 정도 되고, 이제 기숙사비가 혼자 쓰면 382만 5천 원, 둘이 쓰면 255만 원. 1년 기준입니다. 네. 쉽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이것저것 다 합쳐서 1년 3천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이 1년에 이제 기숙사 없이 좀 비싼 대학들이 1,000만 원 정도까지 되거든요. 이공계 쪽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비싼 그런 상황인 것을 사실 3배 정도 되겠네요. 네네네, 다 고만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겐트 대학이 첫 학기 때는 좀 반 정도의 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따지면 뭐 비슷한데, 인천 글로벌 캠퍼스 공식으로 나온 거에 비하면 그 서류 자료를 보면 그냥 22,000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숙사 비용은 2,000에서 3,000불 정도. 여기에서는 이제 싸다고 이제 강조하는 게 유학 간 거에 비해서는 아주 싸다. 국내 대학이랑 비교하면 엄청 비싼 거고요. 근데 또 나중에 유학 갈 계획까지 있지 않냐, 진로상. 그런 거 치면 연착륙하는 의미에서 여기가 가성비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네르바 대학 얘기도 조금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미네르바 대학이 요새 각광을 받고 있던데 어떤 곳인지. 한마디로 혁신 대학이죠. 사실 저도 긴가민가 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네이버에서 했던 넥스트 대학이라는 것도 네이버에서 했는데도 중간에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혹시 미네르바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초기에는 좀 판단을 유보했었죠. 네. 언제까지? 졸업생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 역시. 근데 지금 졸업생들이 한 3년 차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결과가 좋고요.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등록금 수준도 송도 캠퍼스랑 비슷한 정도. 그러니까 유학 가는 것보다는 좀 싼 그런 이제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가 들어가기는 훨씬 어렵죠.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그 외고들, 거기서 요즘 많이 좀 지원을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미네르바 대학 가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진 친구들입니까? 이거 저 가는 애들이 대원외고, 용인외고 뭐 이런 애들이 가는 애들이 때문에. 거기서 좀 잘하는 친구들이 가나요?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학생은 서울대 동시 합격하고 미네르바 합격하고, 우리나라에서 줄 세우는 성적은 없지만 네. 진짜 뭐 꽤 상위권 아이들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런 친구들이면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런 대안이 있으니 이런 거 검토해봐라. 네네네. 조언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욕심이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욕심이 많은데 성적이 잘 안 나왔어.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은 스카이인데 이제 나온 것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제도가 좀 안 맞는 거예요. 다른 제도상에 있으면 또 헐헐 날 수 있는 그런 아이일 수가 있는 거죠. 욕심에 안 맞는 이 점수에 가고자 하는 대학은 마음에 안 들어. 아까 말씀드린 과 원래 관심이 있었고, 유학이라는 것도 꼭 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다. 이게 안타까운 거지만 좀 집안이 이렇게 뭐 3천만 원 되는 거에는 좀 문제가 없는 그런 뭐 중산층 이상의 가정이다. 그럴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도전을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재학 기간 중에 1년은 홈캠퍼스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IT 같은 경우는 아예 2년 정도 한국, 그다음에 2년은 뉴욕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유학의 그런 전 단계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가 있는 1년, 2년은 등록금이 더 비싼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 있는 대학교의 글로벌 서열이나 선호도 이런 건 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들어본 이름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틀을 깨는 게 사실 중요한 거죠. 다 좋은 과들만 들어왔고, 다 이 대학 순위를 보면 되게 우리나라 웬만한 그 대학보다는 다 높은
그런 이제 대학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연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열과 인지도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나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꽤 괜찮은 대학들이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거. 정확한 서열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QS나 이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그런데 그때 과마다 보셔야 될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조 대표님 모시고 특집으로 한국 소재 해외대학 네네. 어떤 게 있는지 꾸며봤고요. 다음 또 기회 또 모셔가지고 네네. 더 좋은 흥미있는 주제로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